네, 요즘 지역 정치권을 보면 격세지감이란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큰 세력을 이루지 못했던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2대1이 넘는 경쟁률로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승원의 파워투 오늘 두 번째 손님은 최인호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 위원장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제 활약을 하셨죠. 네. 최근에 야당이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네. 지역구에서 후보를 다 내지 못할 정도로 네. 저희 야당의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한 사람으로 4, 5년이 지난 지금 네네. 예, 후보가 2대1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많은 좋은 후보들이 지원을 했다 하는 점에서 네.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점에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보는 그런 어떤 네.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어떤 네. 여당에 대한 실망감 네.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뭐 반사이득 같은 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집권 여당을 해왔던 한나라당, 지금은 네. 새누리당이죠. 네. 그 집권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부자 또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세를 시켜준 것이죠. 네. 예. 또 그리고 복지가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상당히 네. 안정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이를 뒷받침했던 정부 여당, 새누리당이 너무너무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도록 실정을 하는 부분에서 네. 여당이 제대로 어떻게 조언이나 또 바르게 가는 직언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 쪽으로 그 관심이 이제 돌려졌다는 말씀이신데 네. 또 극적으로 어제 야권 연대가 네. 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 변화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까? 야권 연대가 거의 막판에 네네.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네. 저희 야권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고요. 네. 또 시민들이 기대했던 반대 성사가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에는 16곳에서 네. 저희들이 무공천을 해서 통합진보당에게 양보를 했고요. 네. 전국의 76군데 중에서 네. 경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예, 부산에도 영도 네. 그리고 해운대 기장갑은 통합진보당에 양보를 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15곳 중에 네. 이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쪽에 양보하는 예. 곳이 15곳인데 그중에 영도, 해운대, 기장갑 이렇게 두 군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경선이 부산에서 남구을, 진을 네. 그 지역구에서 곧 있을 예정입니다.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두 군데에서?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어떤 그 힘이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는 네. 어떤 이명박 현 정부의 그 실정 네네. 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던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 대해서 네. 엄중한 책임을 한번 물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야권이 분열돼서는 부산에서도 이기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네. 시민들의 네. 기대에 저희들이 부응을 한 셈이죠. 네. 여당에 대한 실정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야권이 이제 연대를 했는데 이렇게 야권이 정당별로 연대를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 2010년도 네. 부산시장 선거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때 제가 김성길 시장 후보의 그 선거 대책 본부장 겸 대변인을 맡았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5개 야당 과 시민단체가 김길 전 시장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때는 연대를 했군요. 그 경험들이 지금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가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뭐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산 경남에서는 역시 예전부터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었고요. 그만큼 중장년층의 어떤 여당에 대한 지지는 좀 굳건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뭐 선거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근데 실제 제가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만나보면 중장년층에서도 이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40대 이미 압도적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가 많고요. 네네. 50대들도 기존에는 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로 보면은 흔들리는 50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50대에서 많이 흔들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50대가 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냐 분석을 해보면 우선 이제 이 50대에 되는 분들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산 경제를 이루어온 분들입니다. 주역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노후를 한 5년 또는 1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너무 삶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자식들을 교육시킨다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는데 이제 돌아온 것은 은퇴 이후에 불안한 것. 그리고 이렇게 양국시대의 복지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복지 부분을 상당히 후퇴시켰던 점, 또 부자 감세, 특권층 위주의 정책, 뭐 이런 점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또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많이 공천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두고 좀 말이 많다. 예. 사실 뭐 척박한 환경이었죠. 그동안은 뭐 후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이 부산 경남에서 야당의 어떤 그 기치를 내걸고 계속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경선조차 내보내지 않고 배제시키고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또 일부 세력에 있는 분들을 공천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천을 좀 빨리 한 것은 부산 지역의 후보들을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분들의 면면을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알릴 그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경선이 저도 한 2곳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경선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후보 개개인들의 면면을 보면 역대 최근에 몇 번의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 총선보다도 야당 후보들의 면면이 막강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출마 경험이 있던 분들 중에서는 조계 의원이 지금 재선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삼선 고지를 위해서 이제 다시 출마를 하고요. 또 김정길 전 장관님 부산시장 선거 때 45%까지 빠졌습니다. 김용천 전 최고위원 재선 의원 출신인데요. 고향인 진갑에서 출마를 하고요. 또 박재호, 전재수, 허진호 뭐 이런 후보들 다 17대 총선에서 40% 넘었거나 그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또 새롭게 이제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분들도 아주 그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사상에서 상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뭐 유력한 야권의 어떤 예비 대선 주자로서 또 면면을 자랑하고 있고요. 문성근 최고위원도 처음 출마하시고 또 장향숙 전 의원, 뭐 김인혜 전 비서관 등등 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 이번 총선에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쟁쟁한 분들, 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그 경쟁력이 있으면은
경선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한 네. 논리를 주고 또 어떤 대외적으로 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은 그분들을 지금까지 공들여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뤄온 사람들을 경선에서 배제시키고 친노인사라든지 쟁쟁한 사람들만 공천을 시키는 데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거, 실망감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중앙당 공심의 결정에 조금은 실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높았는데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저희 이 야당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나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종석 사무총장이 후보직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직도 과감하게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했죠. 그래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고, 다만 국민들의 염원인 야권연대는 또 어제 성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은 또 저희들이 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아마 저희들은 좀 공천을 일찍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부분은 매를 먼저 맞는 것 같고요. 새누리당은 조금 늦게 공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누리당도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후보가 결국 공천에서 탈락이 되면서 진 후보가 전략적으로 공천되는, 그래서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후유증도 새누리당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잘못된 점,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앞으로 계속 좀 개선시켜 주시고요. 이제는 총선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텐데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요? 저희들은 부산 발전 공약을 지난주에 낙동강 생명 벨트 공약이라고 해서 우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지역 전체 공약은 곧 저희들이 전체 후보가 모인 가운데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공약의 핵심은 지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정치를 독점한 20년 동안의 부산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 부산시정은 이 성장 중심주의, 개발 중심주의, 건물 중심주의로 이루어져온 결과 소수의 시민들은 혜택을 받은 반면에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되어 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공약, 그런 복지, 또 문화, 교통, 환경, 교육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약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정책, 참 좋죠. 바람직한 거고. 근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제 아주 좋은 정책을 세우셨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 복지, 교통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지난주에 발표한 우리 낙동강 생명 벨트 공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사업이었다. 특히 낙동강을 보면 8개의 보호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사실상 보호와 보호 사이는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은 고이면 썩듯이 8개의 보호 때문에 고이고 결국 물은 이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질이 악화되면 결국은 부산 시민들의 94%가 이 낙동강물을 정수해서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낙동강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부산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다. 그렇게 해서 청정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민물과
바다가 지금 사실상 하구원 뚝과 보호 때문에 끊겨 있거든요. 네. 그 물길을 이어줘야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수질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대책을 발표한 것. 네. 뭐 그것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 정부의 아주 주요 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는데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치고 좀 낙동강을 진짜 생명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강으로 살려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많은 유권자들이 또 일자리라든지 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약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공약 발표 때 네.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네. 부산은 그동안 이 전통적인 사업, 뭐 신발이나 또 섬유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서 새롭게 대체 산업으로 이전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항만을 제외하고는 부산을 먹이 살릴 수 있는 신성장 산업,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항만, 영화, 영상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강화를 시키고 나머지 우리 대체 산업들을 빨리 육성해서 실제로 성장 동력화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동력의 핵심엔 반드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젊은 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말이죠.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공약에 넣어주십시오. 네, 또 지역으로 봐서는 소위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사상, 사하, 부산진 쪽이 공약을 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생명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각 지역구의 공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그 지역구끼리 협력해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권역별 또는 그 소지역별로 후보들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공약을 내걸고 서로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힘을 합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공약들을 많이 발표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 위원장도 이제 선거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비 후보 입장이신데 상대가 문대성 IOC 위원입니다. 최 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우리 그 문대성 후보는 운동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이 발휘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선거, 특히 부산에서 총선에서 부산 시민들은 기존에는 당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여론이 결국은 우리 야당이 선전할 수 있는 또 지금 야당 바람이 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을 보고 선택한다 하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어떻게 이제 평가에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토론회 나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진 어떤 청와대의 국정 경험이라든지 또 현재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부산 해난을 챙겨왔다든지 또 사활을 아주 뭐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누비고 또 지역 구민과 호흡했다 하는 이런 점들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면 새롭게 이제 운동선수를 끝내고 정치를 시작하는 문 후보보다는 자연스러운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뭐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뭐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낙동강하고 수문 개방 문제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낙동강 그 공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여러 후보가.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기도 전에 이 과정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아가지고 공약 발표도 하기 전에 네.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웃지 못할 사태인데요. 네.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야당에 불이익을 준다 또는 심지어 방해한다 선거를 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선거 중립의 자세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총선 참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어떻게 치르실 계획이신지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다 독점해왔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 한나라당 밀어줬거든요. 그 결과 부산은 삶의 질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다. 네. 예를 들어서 수명이 가장 짧다든지 또는 출산율이 가장 낮다든지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든지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어떻게 치르실 계획이신지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을 다 독점해왔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 한나라당 밀어줬거든요. 그 결과 부산은 삶의 질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다. 네. 예를 들어서 수명이 가장 짧다든지 또는 출산율이 가장 낮다든지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든지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살기가 힘든 도시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부산은 여당과 야당이 공존해서 그야말로 누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지 네.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부산을 활력 있는 도시, 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 또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야당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진심으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야당에 대한 부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4.11 총선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 수준도 한 단계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조성원의 파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